예, 그 다음에 어디 공부했냐면 133페이지 무슨 범위? 업무 범위 들어갑니다. 자, 업무 범위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세 가지요. 자, 업무 범위는 크게 세 가지인데 겸업 범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범위가 있고 또 하나가 중개 대상 무료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 업무 범위는 겸업 범위, 그 다음에 지역 범위, 물건 범위.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뭐예요? 겸업입니다. 겸업. 그래서 이제 겸업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내용도 가장 많고 셋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종별에 따라 구분하면 되는데, 자, 개공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습니까? 네.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네. 부칙 6조 2항, 이걸 중개일하죠? 네. 크게 세 가지. 그렇죠? 네.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해야 돼요? 겸업 가능해요? 겸업 가능해요. 아니, 원칙은 중개업만 하되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A로 봐야 되고 6가지. 근데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여기도 겸업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가 겸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00점으로 향하여, 그래서 다른 법률 규정이나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못하지, 그 외에는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외가 정반대입니다. 여기는 원칙은 중개업만 하고 개인은 겸업이 자유롭다. 원칙과 외가 정반대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이 몇 가지? 6가지. 이 6가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겸업할 수 있는 업종 몇 가지? 6가지.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 D페이지 넘겨보세요. 134페이지. 이미 넘겨줬어요? 네. 예, 좋아요. 134페이지. 겸업 가능한 업무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상가하고 주택, 즉 상업용하고 주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과거에 농업용하고 공업용 건축물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요. 농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그건 틀려. 상가하고 주택 이것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임대 관리 등 무슨 대? 관리대행. 그러면 직접 임대업을 겸업한다. 이 지문도 맞아, 틀려? 틀려.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 관리 등 뭐다? 관리대행. 자, 1번은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 많이 쓰였는데 그거 볼 필요 없고 이 조항하고 이 주의사항, 노란 분필이 주의사항입니다. 됐어요? 이것만 해주면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을 겸업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상담임대, 상담 컨설팅,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어요. 개발에 관한 뭐다? 상담. 상담이 뭐다? 컨설팅.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부동산 개발업을 직접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자,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에 관한 뭐다? 상담. 이거 주의. 그리고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개공도 가능하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이 조항에서는 절대 안 틀려. 틀릴 이유가 없죠? 그것만 주의.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조문 숙지하시고 주의할 것. 상담은 일반인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무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 개공.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 대상 그럼 맞아, 틀려? 틀려버려요. 여기는 일반인 대상 X입니다. 그럼 오로지 누구 대상?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와 있어요? 응?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여기도 상가구 주택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 분양대행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대행? 분양대행.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무슨 대행?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죠? 직접 분양업을 한다라면 맞아, 틀려? 틀려. 상가구 주택이지만 분양업은 아니고. 또 분양대행은 맞는데 토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이 두 가지만 주의해주면 절대 안 틀려요. 상가구 주택, 상가구 주택, 상가구 주택, 상가구 주택만 분양대행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뭐 토지 분양대행, 거기 분양대행 엄청 많이 적혀 있죠? 뭐 많이 적혀 있는데 필요 없고 일단은 분양업은 아니다라는 거, 토지 분양대행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주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된 업무로 대통령 인정한 업무, 그렇죠? 자,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알선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사업체의 소개, 알선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핵심은 알선이 알선. 알선. 그러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의 알선을 겸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개인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법인은 소개해주고,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10만원,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10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어요? 경매. 자, 경매, 공매, 권리분석. 권리분석하고, 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 이 경공매 대리, 권리분석은 여러분들 뭐 저당, 전세가 권리분석 해준 것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신청 대리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물건을 대리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 경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은? 자,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이제 경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했고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공매 권리 분석은? 안 해도 되고. 공매 대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경매 대리만.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한다. 이 내용이 136페이지 리을에가 나와 있어요. 리을. 리을 한번 체크할게요. 먼저 체크할게요. 136페이지 리을 보고 있어요? 자, 리을 보세요. 개공이 법 14조 2항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동그라미. 경매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 동그라미.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경매 권리 분석 X라고 적었어요.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후당. 그러나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 공매 동그라미. 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하고 매수인정 대리. 자, 공매는 권리분석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둘 다 법원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 등록과 감독 받은 것은 오로지 무슨 대리만?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종은 누가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6가지 다 겸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중개인은 어디까지? 5번까지. 5번까지 중개인은 겸업할 수 있고 6번은 해 못해? 못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초과보수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제재. 자, 개공은 법인 개공은 6가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속에 건설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거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치. 자, 임의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임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무슨 등록 취소?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자, 그래서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겸업에 대한 보수 두 번째 관련 법규 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보수가 규정돼요. 왜? 중개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규에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바꿔, 없으면 합의. 됐어요?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또 무슨 법인이 따라붙어? 특수법인. 특수법인 뭐예요? 자, 지역농협 자산관리공사 있죠? 그러면 농협 생각해봐요. 특수법인 6가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왜? 관련 법에서 농지만 하도록 규정돼 있죠? 그래서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요. 거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야. 자, 이걸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제 겸업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거 쫙 정리해 놓으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미쳐. 그렇죠. 나는 왜 틀리고 60점 맞으면 되지 90점이 나오지? 막 그렇게. 그렇죠. 지금 거꾸로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그래. 60점은 맞으면 되는데 90점씩 나오지? 그러고 미치는 거야. 그래서 참 좋아. 그러면 137페이지에 그 3번 나와 있죠? 3번 제목이 뭡니까? 개인 개공 겸업.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뭐 그어졌을 거예요. 이거. 이 내용인데 그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개인 개공. 개인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 말에 특별 겸업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업에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자, 개인 개업공인 중에서 겸업자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그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내재적 한계 밑줄 보세요. 그리고 다른 법률의 특별히 규정, 중개사법하고 다른 법률 규정 이런 경우는 겸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별도 법에 제한 없지만 중개업을 못하고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재적 한계란 말을 써요. 이런 게 외에는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겸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자주 잊어먹으니까. 또 알아도 또 숙달도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크게 공부할 건 없죠, 사실. 그죠? 업무 지역 범위 들어가요. 자, 법인 개공 후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입니까? 전국. 이거 알아두시고. 법인 그러면 항상 자, 특수법인도 있지만 분사무소도 있죠. 그러면 서북부에 있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어디? 전국. 그러면 지역 농협 같은 특수법인 업무 지역도 어디? 전국. 예를 들어보세요.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 들어볼게요. 농협은 농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서북부에 있는 지역 농협이 부산에 있는 농지, 대구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 지역 범위는 다 전국이야. 여기도 전국. 공부할 거 없잖아요. 다 전국이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 중개인이 문제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관할 뭐요? 시도만 할 수 있어요.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어디를 말해요? 광역시를 말합니다. 자, 예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예적으로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확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런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데제? 업무정지입니다. 자, 벌칙은 이 점목들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지역 범위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됐죠? 그래서 그 1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 두 번째 줄 전국 첫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특수법인 분사무소 법인 업무지역 또한 전국이다. 이게 다 뭐라고 나왔어요? 전국. 전국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동그라미 1번 세 줄 묻혀요. 그래서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 업무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역을 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자, D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 예, 세 줄 묻혀주세요. 다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 당해부터 가로로 묶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가로로 묶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걸 위반하면 양가로 3번 두 번째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사유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범위 어려운 거 없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할 것이 중개 대상 무르 범위 있습니까? 네,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있어요. 물. 그럼 중개 대상 물이 뭐가 있어요? 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들. 그럼 법인은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인도 다 할 수 있어요? 물건 범위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인 그러면 또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그럼 특수법인은 이거 해? 지역 내용은 어떤 것만 해? 농지. 그러니까 이거 6가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없다고 보죠.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이제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자,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밑줄거세요. 개공. 모든 개공 동그라미. 여기서 모든 개공이란 말은 중개인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 차등 없이 동그라미. 차등 없이 이 법상 중개 대상물을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 체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해당 법률에 규정한 물건만. 자, 해당 법률에 규정된 물건만 체크하세요. 지역 내용은 어떤 것만? 농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물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했어요? 예, 그것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게 쉽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 끝. 겸업 범위, 지역 범위, 물건 범위. 너무 쉽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느냐?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고용인 들어갑니다. 고용인은 딱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 공통점, 차이점 이거 하고 책임. 이 책임이 더 중요한데
이제 책임은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만들어져요. 사례 형태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는 어려웁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 고용인은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또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소속공인 중개사라는 건 뭐냐?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공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럼 보조원이라는 것은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수행해요? 못해요?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커피 말 수 있다 그랬죠? 먼피 그렇지. 좋아.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커피 한 100번 하면 합격이에요. 됐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 개념은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공통점하고 뭐? 차이점.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 공통점 차이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정리만 하세요. 자, 이분들은 반드시 둬야 합니까? 둘 수 있다. 그럼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그럼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한 명을 고용하든 100명을 고용하든 관계없어요. 자,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정리할게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일. 아니, 고용. 업무 개시 전입니다. 네, 헷갈리면 안 돼.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종료는?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후. 고용관계 끝내고 나서 10일 이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고용신고는 개공이 할 일이죠. 그럼 개공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고용신고 안 했어. 어떤 죄제? 업무정지입니다. 자, 모르면 뭘 찍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모르면 업무정지 찍으면 대부분 많이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팍팍 찍어. 자, 또 하나 공부할 게 뭐냐면 고용관계 종료는 신고하라 그랬죠? 이번엔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럼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소공을 고용 신고할 때 소공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요. 예? 소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조는 없지만. 그러면 제출해야 돼? 안 해. 자, 자격증 그러면 어디서 무조건 뭐요? 확인 서류입니다. 또 거기다 소공 자격증 제출해서 고용 신고한다면 또 좋다고 찍고 나면서 맞아. 소공 자격증 있으니까 할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확인 서류. 자격증 그러면 어떤 데든 다 확인 서류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 준수. 둘 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소공은 열심히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 보조원이 술 먹고 다 누설해보면 안 되겠죠? 이게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어 없어? 있어. 또 하나, 둘 다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둘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둘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둘 다 이중 소속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둘 다 이중 소속은 못하게 돼 있어요. 둘 다 이중 소속 금지. 그러면 둘 다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했네. 그죠? 그쵸.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금지행위. 뭐 초과 보수 받지 말라, 거짓된 언행하지 말라, 직접 거래하지 말라. 보조원도 그거 하면 안 돼. 금지행위도 공통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공통점이에요. 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네, 자, 그러면 차이점 한번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뭐예요?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 없이 취업한 사람 이거고, 여기는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 없어? 있고. 자, 중개 업무가 뭐예요? 직접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 설명할 수도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가 있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돼? 또 하나. 자,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는 있어 없어? 없어요. 또 하나. 날인할 때 그냥 합니까? 등록인장 써야 돼.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보조는 없어요. 또 품위유지. 그렇지. 자, 누가 품위유지 있다는 거예요? 소공. 그러면 보조는 없기 때문에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비틀거리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보조는 하면 돼. 자, 자격증 취득한 건 미뤄. 공부는 다 해놓고 미뤄. 그래서 이제 품위 유지는 누구만? 소공만. 또 차이점. 그렇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어. 이건 중개사법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건 안 되고 보조 못하게 돼 있고 또 교육. 여기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여기는 직무교육. 이거 차이점. 됐어요? 또 차이점. 행정처분. 자, 여기는 소공은 자격 취소랄지 자격 정지 처분 이런 행정처분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보조는 이게 있어 없어? 없어. 또 공통점. 예방교육이 있잖아.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공통점이요. 둘 다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서공도 되고 보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이렇게 딱 짚어봤어요.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앞으로 배워갈 내용도 있고, 그렇죠? 예, 단원별로 다 배워갈 내용도 한 두 바퀴 도신 분들은 뭐 두 바퀴 돌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요. 정리 딱 해놨다가 공통점 몇 개, 차이점 몇 개 물어보면 그냥 답만 찍으면 돼. 근데 개수만 잘 세야지 또 개수를 잘못 세가고 틀리신 분도 있거든요. 됐죠? 예, 그러면 멍크 체크. 확인 들어갈게요. 거기 139페이지 고용인의 종류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후당 고용인 유형으로는 소공하고 뭐가 있다? 그 유형 두 가지만 몇 줄 거세요. 소공하고 뭐가 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봐서 양가로 1번 고용 후 임의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두 줄 밑 적으세요. 개공 후 고용인 고용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며 고용할 건 고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원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자, TP 넘기세요.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거세요. 개공은 소공 보조원을 고용할 경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체크하시고. 종료는 며칠? 10일 이내. 자, 체크, 멍크, 체크. 좋았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세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소공을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 확인 서류.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야. 이게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확인 서류. 이게 확인 서류가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출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출했어요. 소공 고용 신고할 때. 근데 이제 확인선으로 바뀌어서 아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입니다.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 자, 이 제목들도 자꾸 연습해야 돼. 자, 모르면 뭘 찍어라? 업무정지. 가장 많아요. 자, 141페이지는 전부 차이점이야. 전부 차이점인데 교육 이수에서 첫째로 소공은 후단에 무슨 교육? 실무교육. 2번 보조원은 직무교육. 두 번째잖아.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헷갈리면 안 되고. 자, 3번에 고용인 업무 범위에서 양가 1번 소공 나와 있어요? 소공 세 번째 줄. 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이게 주된 업무죠.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보세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에서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는 못 하겠죠? 보조는 밑줄 안 걷대. 정반대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세 줄 밑줄 걷어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소공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그럼 두 번째 줄 후단 무슨 등록? 인장 등록. 세 번째 후단 신고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요? 예, 체크. 그러면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노트 정리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거기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별표 쳐놓고 읽으면 돼. 예방교육도 거기 다 들어있고 그러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공통점 골라라, 차이점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그냥 골라서 찍으면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고용인 파트에서 더 중요한 것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책임. 자, 144쪽. 이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 이 책임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란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는데 책임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 책임이란 게 있어요. 민사 책임.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책임? 행정책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행정책임을 행정처분이란 말을 써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사책임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형사책임이란 것은 양쪽 다 벌을 받는다. 양벌 규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이 세 가지 책임을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면 법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형사 책임하고 행정 책임. 행정 형사 책임은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벌칙을 알아야만 저게 해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민사 책임부터 들어갈 테니까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고용인. 자,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의뢰인이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어요? 1억 발생했어요. 그냥 1억이라 해. 공부하기 편하게. 자, 1억 2천은 저 뒤에서 나와. 여기서 1억이야.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1억 2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이 없다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조문 딱 하나 있어.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이제 그거 그래서 이 사람 행위가 보여요. 그러니까 개공이 손해 끼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직접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고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청구했을 때는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어느 쪽에서든 1억을 받아내면 끝나. 그래서 둘은 연대 관계인데 이런 연대가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다. 선택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편해요? 개공. 그럼 일단 개공이 배상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개공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관계다. 그러면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무과실이에요? 감독상. 감독을 잘해도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 책임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개공이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감독을 잘했건 잘못건 무조건 책임져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1억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1억 배상했다 가정해봐.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개공. 개공은 누구에게? 고용에게. 이렇게 구상 관계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피해자 의뢰인은 보험회사랄지 개공이랄지 고용인할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택적으로 동시에 가능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아까 고용인은 모든 행위가 개공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업무상행위. 업무란 건 중개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없어? 이런 거 판례를 공부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판례 지문도 그 책에 들어있으니까 눈에다 좀 익혀두세요. 그죠? 예. 자, 144페이지. 그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나와 있어요? 자, 1번 무과실 책임인데 첫째 줄을 두 번째 밑에 소공보조는 업무상행위, 업무상행위 동그라미. 소공보조는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자, 여기서 모든 행위라 그랬습니까? 업무상행위라고 했어요. 이거 알아야 되고 추정한답니까? 본답니까? 본다. 그랬어요.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건 법 조문인데 이 법 조문으로 출제하면 두 가지만 주의해주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를 본 밑에서 세 번째 줄 무슨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단어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업무상행위 범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밑에까지 다 밑줄 그어야 돼. 이 지문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고용인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 거래는 알선 업무 동그라미. 이게 원래 중개 업무잖아요. 알선해 준 거.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알선 업무도 포함되고 객관적으로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한 고용자 책임과 관련한 판례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을 하는 행위로 보는 등 고용자 책임 범위를 뭐한다?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뭐 했어? 횡령에 갔어. 이것도 중개업무로 본다 안 본다? 원래 이건 알선이 아니죠. 횡령이지. 그래도 이제 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무로 파버려요. 그럼 결국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요?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원이 계약금 횡령에 가도 개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리가 돼요. 중개업무로 보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나머지 판례는 볼 필요 없고 자, 양가로 3번. 개공과 고용인의 부진적 연대 책임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고용인이 고의 과실 동그라미 나요. 거래 당사의 재산 손해 발생할 경우는 개공은 고용인과 연대해서 연대 대상을 책임다. 연대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서는 연대는 무슨 연대?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후단에 부진적 연대라는 단어 있죠?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집에 넘기세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게 되면은 개공이 고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 뭐가 돼? 오, 그렇게 해야지. 깜짝 놀랐어. 구상권 행사 뭐다? 오. 그래. 그 행사할 수 있다를 줄여서 오. 됐어요? 네, 좋았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주의할 점도 세 줄 밑적었어요. 이 법에서 개공 책임을 규정하겠다 해서 고용인 자신이 책임이 면해진 건 아니고 고용인은 일반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민사책임 관련 문제가 이제 이론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 습득하면 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자, 행정책임하고 무슨 책임? 형사책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벌칙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해결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합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결격 사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양벌 규정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복합으로 만들어지니까 자격지수 사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거지. 이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는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니까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지.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뭐 자격지수 사유도 알아야 되고 금지행위도 알아야 되고 결격 사유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고용인. 자, 이게 의뢰인입니다. 고용인이 자, 계공이 고용인에게 보수 받아오너라 그러니까 초과 보수를 받아왔어요. 원래 100만 원 받아오너라 했는데 이 고용인이 150만 원을 받아버렸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래요. 내가 이 앞전에 학원에서 보니까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참 잘했대. 근데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과 보수잖아요. 무슨 보수? 그러면 초과 보수 받을 때는 금지행위고 벌칙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벌칙이 뭐요? 계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다 업무 정지도 되죠? 소공에게는 정지.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자, 이걸 알아야지 이게 해결이 돼. 행정처분 형사 책임이 해결이 되는데 이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벌칙 알아야지, 자격 취소 알아야지, 금지행위 알아야지, 결격사유 다 알아야지 해결이 된 건데 이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행정처분이고 이 징역 벌금이 형사 책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고용인 중에서 고용인은 누구 있어요? 소공도 있고 보조원이 있죠. 잘 보세요. 소공이 초과 보수 받으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죠? 보조원은 처분 자체가 없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로 본다? 계공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계공이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필요적입니까?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등록 취소. 누구 때문에? 고용이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행정책임이야. 끝. 자, 계공은 초과 보수 받으라고 말도 안 했어. 시켰으면 관계없는데 법정 보수 100만 원만 받아오라. 근데 보조원이 임의적으로 15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공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 고용인 때문에. 됐어요? 끝.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이라고 했잖아요. 초과 보수 받으면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직원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일단 들어갑니다. 보조원도 들어가고 소공도 들어가. 그러면 그를 고용한 계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감독을 잘하면 주의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러면 여기가 징역 또는 벌금 둘 중 하나를 받잖아요. 근데 계공은 징역은 절대 안 받아. 받아봤자 뭐요? 벌금. 왜?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징역 받아도 이건 벌금이야. 됐어요? 그러면 선고될 수 있다. 그런데 감독 잘하면 선고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형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요? 과실 책임. 과실. 감독 잘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과실 책임. 감독상. 민사 책임은 무과실. 형사 책임은 과실.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은? 아, 그 말이구나. 자, 여기까지가 3, 4월 달까지 강의한 내용이야. 지금부터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기본서 강의할 때 처음 한 거예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일단 초과 보수 받으면 1천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라고 배웠잖아요. 결격 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이 필치라고 배운 바 있어요. 기억나요? 그런데 이 고용인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격 사유과 똑같이? 아, 안 돼? 왜 벌금 300만 원 받는데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래, 판례에서 그렇지.
원래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판례가. 근데 판례가 뒤집어졌어. 왜 뒤집었냐면 이 직원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개공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원래 판례, 그러니까 판례가 원래 뒤집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직원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못 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직원 때문에 취소했다고 소송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어. 그러니까 판례가 뒤집은 거야. 그래서 판례가 뒤집어져갖고 지금은 직원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란 거예요. 본인이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 안 해. 벌금 때문에 등록은 취소되지 않아. 근데 아까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어.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벌금 받으면 필치인데 아니고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어도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무슨 내용? 그 내용. 쉬워 어려워? 자, 이것은 쉬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자격 취소 여기다 때려 붙이고 결격 사유 때려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금지행위 때려 붙이고 근데 이런 것이 해 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사례 형태 문제라고 표현을 해요. 사례형 문제. 됐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일단 밑줄 들어갈게요. 146페이지. 자, 2번 제목이 무슨 책임? 행정 책임. 자, 양가로 1번. 자, 네 줄 몇 줄 보세요. 소공 보조는 업무상행위, 업무상행위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인 행위가 이법행위를 구성하여 행정처분 사유, 즉 등록취소 사유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직원이 초과보수 받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지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형사 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 네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 48조 49조 즉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하는 외 그 개공에 대해서도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자, 이 지문이 이거요. 여기까지. 이 지문 이거잖아요. 직원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징역 벌금을 받으면 개공에게 벌금형이 과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저기 위에 선고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가 있어요? 양가로 2번에 가 있어요. 양가로 2번 첫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즉부터 개공이 고용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벌금형을 면한다. 그 질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제 양가로 2번. 됐어요? 면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자, 직원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돼도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이거라고. 자, 이것이 양가로 1번. 이것이 양가로 2번. 이것이 양가로 3번. 됐어요? 그럼 양가로 3번이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다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본래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된다. 그렇게 표현했죠? 네. 자, 그 지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맞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아니, 그 지문이 맞냐고 틀리냐고. 틀려. 왜 틀리냐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들어가야지 결격이지. 300만 원 넣으세요. 벌금 위에다가. 300만 원이 안 돼버리면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정확하게 되려면 몇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은 결격 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가 원래 본인이 그러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났어요? 그러나 뭐에 의하면?
고용인은 이법 행위로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300만 원 넣으세요. 벌금에 위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기도 뭘 넣어야 돼? 300만 원 넣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고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양가로 3번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양벌 규정이 갖고 복합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또 이것도 알아야 돼. 또 사례 형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양벌 규정은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여기가 벌금 받는다 이 뜻이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있어 없어?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좀 이따 밑줄 그으면 돼. 그냥 들어봐. 밑줄 그으면 된다고.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남을 폭행을 해서 직원들이 남을 폭행해서 징역 또는 벌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장이 벌금 부과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은 어느 법에 위반해?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근데 이제 문제가 고용인이 폭행을 해서 징역 또는 벌금 받았을 때 개공인 벌금 300만 원 부과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왜? 폭행은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양가로 1번에서 147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그 밑줄 안 그어졌죠? 당연히 안 그어졌으니까 안 읽었겠죠? 예, 그래. 읽은 사람도 계시겠지만 10% 안 될 거야.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은. 이제 밑줄 보세요. 자, 양벌 규정의 적용은 고용인 임원사원이 어느 법 위반했을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우리 법상 양벌 규정이 적용돼. 여기서 양벌 규정은 어느 법 위반했을 때? 중개사법 위반에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행정, 형벌 동그라미. 행정, 형벌이란 말은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행정, 질서벌, 뭔 써벌? 과태료는, 질서벌인 과태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양벌 규정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뒷배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보면은 이제 무슨 등록? 인장 등록하고 사용 의무 있어요? 자, 인장 등록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해와서 거의 다 뭐 알고 계신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 그으면 됩니다. 밑줄 그는 형식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봐주시면 돼요? 148페이지. 자, 2번에서 양갈 1번 첫째 좀 해주세요. 자,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공하고 누구만? 소공만 됩니다. 그러면 뭐는 아니다는 거예요? 보조. 억지로 안 외워도 되죠. 보조는 계약서 써, 안 써? 그러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어. 소공은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변경할 때도 갖다 거기 맺혀보시고. 그 다음에 양갈 2번. 인장 등록 시기 첫째 줄 업무를 뭐 하기 전? 개시하기 전. 그죠? 뒤에 시점은 업무 개시 전이야. 그럼 앞에 시점은 언제로 봐? 등록 신청시고 소공은 고용 신고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고용 신고시. 이해됐어요?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등록할 인장. 등록할 인장은 지금 거기서 소공하고 개인 개공이죠. 개인 개공이란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공.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는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 그렇게 표현했죠. 성명 동그라미. 크기가 가로 세로 몇 미리 이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다. 이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법인 개공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어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그죠? 신고된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 자, 여기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럼 대표자 인장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자, 개인 개공하고 서공은 성명이 나타난 걸 해야 되고 법인 개공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해야 되고 됐어요? 그러면 인장 등록할 때 어디로 가야 돼? 등록관청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북구에 있다가 사무소를 낸다면 어디로 가야 돼?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법인 분사무소에도 계약서 쓸 거예요. 분사무소는 어디 있다 해야 돼? 주된 사무소 아까 한다고 했죠? 그 양가로 4번에 첫째 줄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이제 법인은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한다는 거, 주사무소에 있다가 한다는 거.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인장 등록 방법은 그러면 직접 이 인장을 가져갑니까? 아니죠. 그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뭐 해서?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법인은 인감도장에 등록이 된 거야. 법인 인감. 됐어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인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인감증명서에 날인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감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형식, 양가로 5번이 그거예요. 일단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단어 좀 익혀두세요. 등록한 인장을 날인하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한다? 가름한다.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에 쓰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변경 며칠? 7일 이내. 자, 기간이 오늘 또 많이 나왔죠? 사무소 이전은 며칠? 10일 이내. 인장 변경은? 7일 이내. 서류 송부는? 없이 뭐 이런 기간들 그때 외워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간 종합 쭉 한번 훑어보면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나갈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뒷배 넘기세요. 자, 이제 쉬고 싶어 죽겠어. 조금만 참으세요. 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 다 보여. 여기 있으면 앞에 뒤에 다 보이거든요. 예, 좋았어요. 자, 인장 등록 사용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자, 등록 인장 사용 의무 첫째 점 있어서 개공, 서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그 질문 있어요? 아무 인장을 쓰라 그랬어요? 등록 인장. 그래서 인장 등록하지. 안 쓰려면 뭐하러 인장 등록할 거예요? 그죠? 네, 쓰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양가 1번 인장을 사용할 문서들이 있어요? 없어요? 1, 2, 3, 4, 5 있죠? 1이 일반 중개계약서, 2가 3번 확인 설명서, 4가 5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일단은 3번하고 4번 묶었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누가? 서공이 같이 개공하고 같이 날인할 서식이야. 이게 서공이 할 서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공하지 않습니다. 개공만 하는 거예요. 자, 위반지 제재. 제재는 이 제목 들어도 연습하라 그랬죠? 자, 개공이 위반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별도 말이 없더라도 상한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보면서 무슨 정지? 업무정지. 서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서공은? 개공은? 서공은? 됐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말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는 어떻게 해요? 쉬었다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휴표.